사람 안 쓰니까 이제 또 이제 그래도 좀 낫죠 그래도요. 음, 사람과 원래, 인건비가 이제 차이가 나니까. 원래 둘이서 동업했던 거군요. 아 동업이 아니고 이제 종업원 두 명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종업원 두 명 있었는데 이제 한 명이 나갔죠. 음, 작년 12월 달에 나가고, 네 그렇죠. 12월 달에 나가서 이제 며칠 떨어졌는데 한 명 나가니까 이제 인건비 하나가 굳으면서 이제 그게 이제 되는 거죠. 버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좀 힘들겠는데, 혼자서,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예. 예, 예, 뭐.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무비피, 물무비시, 여기 할 차례죠? 예, 음,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102페이지요. 102페이지. 자, 지금 재물론의 이제 아주 진수격인 재물론의 핵심에 지금 코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한 부분도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부분에서 중요한 게 막약이명, 명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래서 명을 굉장히 장자께서 강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했던 게 기진, 무익소노 기진 할 때 그 기진, 요게 이제 참모습, 진리, 진재로도, 진재는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저기가 있는데, 요 기진은 확실한 장자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기진이 뭐냐 했는데, 지금 이제부터 그 기진, 막약이명 할 때 밝음으로써 밝히는 경지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지금 나오는 이 경지입니다. 상대적 세계를 초월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세계, 그거를 지금 앞에서 기진, 막약이명 이런 것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시간에 요 BP, BC라는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물, 무 BP, 물, 무 BC. 모든 사물에는 무비,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이죠. 저것이 아닌 게 없고, 모든 사물에는 이것이 아닌 게 없다. 여기서 P와 C는요, 이 C는 오를 C로 보면 안 됩니다. P의 반대예요. 그래서 이기도 선생님도 저것이 아닌 것이 없고, C는 이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든 사물에는 저것이 아닌 게 없고 이것이 아닌 게 없다. 이것은 이제 내 쪽에서 주관해서 얘기하는 거고, 저것은 저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피즉 불견, 자지즉 지지. 저쪽에서 보면 보이지 않고,
자지. 자기가 보면 지지. 알 수 있다. 우리 이기동 선생님 해석으로는 저것의 입장에서 저것을 보면 저것을 인식할 수 없다. 자피 즉 불견 이렇게 해석하고 자지 즉 지지를 오직 자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제가 다른 분들 조금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까지 잠깐만 섞으면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이기동 선생님 것만 가지고 이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것 입장에서 저것을 보면 저것을 인식할 수가 없다. 오직 자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라는 얘기로 지금 번역을 하신 거예요. 고로, 왈, 피추러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시역 인피. 이것도 역시 저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하여튼 그 이기동 선생님 강서를 좀 더 읽어보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은 좀 더 토론을 해보죠. 여기 자피 즉 불견하고요. 예. 자시 즉 지지인이 어떻게 해석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가 자피 저것에서 보면 자가 이제 여기서는 from의 뜻이죠. 자가 from 저기로부터 보면 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죠. 저 논어에서 유분이 자원방래 할 때 그 자는 뭐뭐로부터 자원 멀리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이 자가 부터라는 뜻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피는 스스로라는 뜻이 아니고 저기로부터라는 게 저기로부터 생각해 보면 이동 선생님 저것의 입장에서 저것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신 거죠. 그러면 불견. 저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것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을 알 수가 없다. 알 수 있나요? 저것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것의 입장에서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저것의 입장을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것의 진짜 입장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 저것의 입장에서 내가 저것을 보면 그러면 선생님 역지사지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역지사지가 기본적으로 지금 역지사지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 이게 통하는 단계로 지금 초월적인 단계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 이전의 단계는 이게 서로 상대방 A와 B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장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막혀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나 속에 막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속에 막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저것은 여기에서 나오고 이것은 시역 인피, 이것은 또한 저것으로 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인 두 개, 막혀 있는 두 개가 서로 소통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이것은 저것으로 인해서 성립하는 거고 저것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성립한 거다. 서로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독립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자, 그 다음까지 전부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보죠. PC 방생지설. 그래서 저것과 이것은 이때 방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기동 선생님이 난자풀이에서 방을 설명을 했어요. 원이라고 할 때는 유일성이다. 방이라고 할 때는 구별성, 상대성을 얘기한다. 방이 뭐냐면 사각형을 방이라고 그래요. 원은 원이죠. 그래서 하나라는 의미가 있는데 방은 서로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과 서가 상대가 되고 북과 남이 상대가 되고 이렇게 상대가 되는 대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PC, 저것과 이것이 방생, 상대적으로 생겨난 개념이다. 이기동 선생님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저것과 이것은 방생지설이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생겨난 개념이다. 수연이나 그러나 방생, 방사, 방사, 방생. 그러니까 방생의 방자가 상대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도 방생은 상대적으로 생겨나는 거. 상대적인 생겨남은 바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상대적인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다. 사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다. 또 방사, 방생. 죽는다는 것은 바로 또 태어난다는 것이다. 생과 사가 서로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방과 방불가. 방가는 가는 가하다, 옳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중국어에서 거의 뭐 이런 뜻으로도 많이 써요. 방가 상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지금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괜찮네. 지금 괜찮은 거는 항상 또 나중에는 불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계속 영원히 좋다 이건 안 돼. 이 상대적인 옳음은 상대적인 불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방불가는 방가, 상대적인 불가는 상대적인 옳지 않은 것은 상대적인 가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인시, 인비, 인비, 인시, 인시, 이는 뭐뭐로 인해서 이런 얘기죠. 여기서 시와 비는 위에서 얘기했던 피와 시의 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시비로 썼으니까 오름과 그름이죠. 여기는. 그래서 이동 선생님도 오름과 그름으로 하셨어요. 옳은 것에 근거해서
사는 것은 인비, 그런 것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고, 인시는 인비고,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인비, 인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사는 것은 또 인시, 옳은 것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시, 그러므로 성인 분류. 성인은 유가 말미암을 유자죠. 말미암지 않는다. 뭘 말미암지 않는 걸까요? 방에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적인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상대적인 것으로 방생을 하지도 않고 방사하지도 않고 방가하지도 않고 방불가하지도 않고 방시하지도 않고 방비하지도 않고 상대적인 것 속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말미암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인 분류방 이 조지우천. 성인은 상대적인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조지, 비춘다는 거죠. 우천, 하늘의 입장에서 비춘다. 우리 이기동 선생님 더 자세하게 하늘의 입장에서 양자를 동시에 비춘다. 시비, 가불가, 피시 동시에 비춘다는 거예요. 하늘의 입장에서. 그런데 역인시야. 그것도 또한 인시, 옳은 것에 근거하는 것이 된다. 자, 그럼 뉘앙스가 조지우천 또 역시 앞에서 인시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인시, 인비의 인시와 이 인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것도 번역자들마다 또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기동 선생님은 여기서 얘기하는 인시도 역시 상대적인 인시다. 이렇게 지금 해설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자, 맨 끝에 보면 장자도 역시 인시라고 했다. 그것 또한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장자는 그것도 역시 인시라고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박세당이나 이제 다른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시는 그 앞에 나왔던 상대적인 인시하고 다른 절대적인 인시로 지금 보고 있어요. 박세당 선생이 얘기하시는 그걸 보면 맨 끝에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성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그 옳음을 인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인시는 앞에 얘기했던 그 상대적인 인시하고 다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박세당 선생은 얘기했습니다. 자, 우선 이기동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의식 속에서 파악되고 말로 표현되는 진리는 모두 상대적이다. 따라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남의 구별을 초월해서 보면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자연현상이다. B와 C가 상대적 세계에서의 상반되는 세계라면 A는
둘을 초월하여 하나가 어우르는 세계이다. B에서의 가는 C에서의 불가이고 B에서의 불가는 C에서의 가이다. B에서의 생은 C에서의 사이고 B에서의 사는 C에서의 생이 된다. 그러나 A의 차원에서 보면 가가 불가이고 불가가 가다. 생이 사이고 사가 생이다. 성인은 상대 세계에 머물지 않고 절대 세계인 A에 머물기 때문에 B와 C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에게는 자기 것이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성인은 자기의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인이 자기의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식해버리면 그것 또한 하나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장자는 그것도 역시 인시라고 했다. 그래서 인시를 조금 그것도 역시 집착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보셨는데 박수현 선생은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다. 그 미묘한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A와 B, C. 지금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장자를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난해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랬거든요. 왜 안 되냐? 지금 자꾸만 어디에 빠져 있냐면 B, C에 자꾸만 빠져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B, C의 등급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 C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현실에서는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뭐야 도대체? 라고 자꾸만 이 장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 쳐내면 안 돼요. 장자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이상한 궤변을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A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초월의 절대적인 초월의 세계가 있다. 근데 어디에 있어? A와 B하고 같이 있어. 근데 이 A와 B를 초월해 있으면서도 A와 B와 같이 있어. 즉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세계가 과연 있냐?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거 무슨 궤변이야. 이거에 집착하면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장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안 들려요. 그 다음부터 지금 계속 이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들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집중을 이거를 초월하면서 이 속에 있는 A, B, C를 초월하면서 B, C 속에 있는 이 초월자 A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냐? 이겁니다. 지금 장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존재가 있다는 거고 장자는 그것을 아주 깊숙이 팍 봤다는 거고 그거를 앞에서 기진 또는 막약이명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진제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요 다음 구절에 막약이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막약이명이 뭐냐? A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A에서 보는 게 명이에요. 그래서 독자를 자꾸만 이 초월자의 영역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B의 차원에 머무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장자의 얘기에 자꾸만 그 얘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A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는 장자의 의도에 따라가면서 A라는 존재를 자꾸만 느껴봐야 돼요. 아, 그러면 B도 아니고 C도 아니라는 이 얘기는 어떡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거는 A라는 존재를 충분히 장자가 의도하는 대로 느낀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냥 풀립니다.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C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 얘기들 양시양비론들이 뭐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은데 A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보면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지금 그 앞에서 얘기했던 장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방생방사 방사방생 방가방불가 불가방가 인시인비 인비인시 이걸 가지고 자꾸만 따지고 들면은 이거는 지금 상대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 세계를 초월한 절대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세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 세계에서 방생, 방사, 방생 아니면 방사다. 시 아니면 비다.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현실은 딱딱 떨어지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 사실은 장자가 방생방사 방사방생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초월의 영역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려놓고 초월의 영역을 우리가 존재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영역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초월 영역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엄핏 또 얘기하면 초월 영역은 무슨 신의 영역, 종교의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동아시아 특히 장자로부터 우리 동아시아 철학은 이 초월의 영역, 절대의 영역이 이게 신의 영역 이런 영역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막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돼서 들어가야 되는 영역,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영역,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장자가 얘기하는 여기서 그 우리 이기도 선생님 A의 영역이라는 거. 이게 BC가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에 있으면서 초월이 항상, 절대가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자기 속에서 느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역, 피약, 피역, 시약. 자, 그래서 이제 좀 발전을 했어요.
이게 저거고 저게 이거야. 이거는 벌써 지금 A가 작용한 겁니다. 이거는 저게 아니죠. B, C 차원에 있어서는 이거는 저게 아니죠. 저거는 이게 아니고요. 근데 이게 바로 저거고 저게 이거다라는 얘기는 A 차원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A 차원에서 보면 P역 112, 차역 112. 저것도 저것 속에 이미 하나의 시비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것 속에 하나의 시비가 있어요. 이게 다 A 차원에서 본 겁니다. 과차유 PC 오제야? 그렇다면 과연 PC 저것과 이것이라는 게 도대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죠. A 차원에서 보면 저것과 이것이 존재하지 않죠. 과차무 PC 오제야? 과연 저것과 이것은 그러면 없는 건가? 없지는 않죠. 또 현상세계에서 이것과 저것이 구분이 안 되면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초월세계, 절대세계와 현실세계, 상대세계가 이 세상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기론으로는 A의 세계를 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B와 C의 세계를 기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밑줄 쳐 놓으시고요. PC 막듣기의 위지 도출아. 저것이 PC 저것과 이것이 막듣기 후 상대를 얻지 못한 것. PC의 우는 누굴까요? 상대는 누굴까요? P의 상대는 C, C의 상대는 P죠. P의 우는 C, C의 우는 P예요. 근데 P와 C가 상대를 얻지 못해. 그게 뭐냐? 도추다. 도의 지돌이다. 지돌이가 뭡니까? 문에서 문을 90도, 180도 돌게 하는 그 축이 지돌이죠. 그러니까 PC가 P의 우는 C고 P의 상대는 C고 C의 상대는 P예요. 근데 지돌이 보세요. 지돌이. 문의 지돌이 보세요. 문이 그 지돌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기만 하죠. 중심을 딱 잡아주기만 하지. 그죠?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지돌이가 오른쪽으로 가지도 않아요. 문이 왼쪽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지돌이가 왼쪽 가지도 않아요. 중심만 잡고 있을 뿐이에요. 왼쪽 오른쪽으로 휩쓸리지 않아 지돌이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PC의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짝이 아니야. 중심만 잡고 있을 뿐이야. 그걸 도추라고 한다. 그러니까 PC는 상대적 세계,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의 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현실 세계를 초월한 초월 존재라는 거예요. 주 시듣기 환중 이 응무궁. 지돌이는 비로소 환중, 그 동그라미, 그 문지돌이, 거기 보면 동그란 그 구멍이 있죠. 그 구멍 속에 지돌이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그 동그란 고리에 듣기 환중이라는 건 그 구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추가. 지돌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여 닫는 대로 무궁하게 계속 응할 수 있죠.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끊임없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지돌이가 사실은 현실에서 뭐죠? 초월 세계예요. 절대 세계예요. 열었다 닫혔다 하는 문은 뭐예요?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와 초월 세계가 기가 막히게 만난 절묘한 작품이에요. 리와 기가 만나는 절대와 상대가 만나는 시역 일무궁. 이것도 역시 하나의 무궁화입니다. 문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열었다 닫혔다 하는 무궁함. 시도 역시 일무궁이고 비도 역시 하나의 무궁함이야. 고왈 막약이명이라. 그러므로 명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이때 막자는 최상급입니다. 뭐뭐만한 게 없다. 아니다 이런 부정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뭐만한 게 없다. 최고 좋다는 뜻이에요. 명보다 더 한한 게 없다. 이것은 이 명을 밝은 진리의 입장에서 이것과 저것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밝은 진리의 입장에서 이것과 저것을 그냥 밝음이라고 그냥 한 단어로만 번역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좀 부족한 거로 느끼시는 거죠. 지금 막약이명이라는 말이 지금 앞에서도 좀 나왔어요. 이 명이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세계, 초월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세계가 밝아져 있는 사람. 절대 세계가 밝아져 있지 않은 사람. 이 명이라는 단어가 뭘 상징하냐면 절대 세계는 우리 인간에게 밝아질 수 있냐 밝아질 수 없느냐는 차원의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노력하면 얼마든지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 안 하면 안 밝아질 수도 있어. 근데 노력하면 이 절대 세계가 보여. 절대 세계는 현실 세계, 상대 세계와 함께 지금 어우러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문에 지돌이가 있어서 문이 여닫이가 끊임없이 무궁하게 계속되고 있는 문의 열고 닫음. 이거는 상태 세계. 그거를 끊임없이 지속하게 해주는 지돌이. 이건 절대 세계. 그러니까 상대 세계는 없고 절대 세계만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 세계 속에 절대 세계가 있고 절대 세계는 상대 세계와 함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송대 이기론으로 발전되면 리 속에 리는 항상 기와 함께 하고 있고 기는 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거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우리 이기동 선생님 해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되면 그 다음에 계속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만 그 BC의 현실에 자꾸만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는 내려놓고요. A를 자꾸만 이해하려고 드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해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A에 대한 형이상자에 대한 이 형이상자고 절대적 세계고 초월 세계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력을 자꾸만 키워나가야 돼요. 이게 키워지지 않으면 지금 저하고 강의 들을 때 조금씩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바로 잊어버려요. 왜? 우리는 너무 이 BC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 세계를 우리 속에서 자꾸만 키워나가야 돼요. A 세계가 사실은 유학에서는 인의 예지가 A 세계입니다. 중용, 미발의 중 이런 것 다 A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그 형이상자들이죠, 전부.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자기 속에서 자꾸만 넓혀나가야 돼요. 그런 것을 그게 이제 넓혀져 있는 사람들은 마치 뭐하고 같아요? 힘이 있는 사람과 같다.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걸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덕은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뜻이에요. 덕은 마음의 힘. 그래서 이 형이상자의 세계가 실제한다고 느끼는 사람과 느끼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이기동 선생님 그 두 번째 해설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쪽에서 보면 저것이고 저것은 저쪽에서 보면 이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옳은 것이라 하고 저것을 그른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기도 하고 그른 것이기도 하며 저것 또한 옳은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도 하다. 지금 이 얘기를 BC 차원에서 잠깐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가능한 거는 A 차원에서 본 거예요. A 차원에서 지금 이 얘기를 A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에요. A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만 B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므로 옳다 그르다 하고 다투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 또는 저것이 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어야 한다. 저것이 아닌 이것, 이것이 아닌 저것이 참으로 이것이요, 참으로 저것인데 그것은 이것과 저것으로 분화되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이게 지금 A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화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라 해도 성립하고 저것이라 해도 성립됩니다. 그것을 장자는 진리의 지도리라 부른다. 아까 얘기했죠. 피시 막듣기. 피와 시가 그 짝을 찾지 못하는 상태를 진리의 지도리라고 한다. 도추라고 한다. 지도리는 문과 문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시킨다. 지도리는 문틀에 붙은 것과 문에 붙은 것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문틀에 붙은 지도리에 둥근 원통이 있고 그 원통에 문에 붙은 지도리에 봉이 들어가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을 여닫을 수 있다. 진리도 이와 같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면서 모든 삶의 이것과 저것을 나누지 않으면서 모든 삶의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진리가 이것 또는 저것으로 나누어지거나 선 또는 악으로 나누어진다면 진리가 진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늘이 선 또는 악으로 나누어지고 태극이 선 또는 악으로 나누어진다면 이 세상이 존재할 수도 없고 인간의 삶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진리에서는 이것과 저것이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이것이라 해도 절대 개념이고 저것이라 해도 절대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무궁한 작용을 할 수 있고 저것도 무궁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는 밝은 진리의 입장에서 상대와 자기를 초월했을 때 가능하다. 예, 질문들이 있으면 좀 하시고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가 질문들도 좀 받고 그러면서 하죠. 뭐 지금 한 10분 지금 55분이군요. 8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